자, 1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소수와 그 순환마디를 짝지은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는 순환소수에서 순환마디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죠. 자, 1번 보기를 보면 자, 301, 03101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순환마디라는 건 이제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3010 그쵸? 또 3010 그러니까 반복되는 가장 짧은 단위를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순환마디가 바로 요 3010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자, 반복되는 게 지금 013, 그쵸? 또 013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따라서 순환마디는 뭐다? 그렇습니다. 01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문제 제시한 13은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을 보면 23, 그쵸? 231, 231, 231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순환마디는 뭐가 된다? 그렇습니다. 231이 되는 거 알 수 있으니까 3번 보기 역시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561, 561, 561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561, 드디어 정답이 나왔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그렇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보면은 5번은 어때요? 0070, 0070 그래서 요 0070까지가 그렇죠. 순환마디가 되니까 또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소수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한소수라는 건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그렇죠. 2와 5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문제에 들어가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분모의 소인수가 3이죠. 바로 이게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반면에 2번의 4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2의 제곱이고 5. 그렇죠. 3번은 5만 있으니까 5라고 볼 수 있고 4번은 8이 2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5번의 분모는 2 곱하기 5가 돼서 보기 2번, 3번, 4번, 5번은 다 뭐다? 그렇습니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그렇죠. 고른 것을 물어봤네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지수 법칙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은 x 세제곱 곱하기 x 제곱의 값을 물어봤죠. 얘 같은 경우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3 더하기 2가 돼서 x 5제곱이 되기 때문에 기억의 보기는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니은을 보면 자, x 제곱분의 y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분자는 y 세제곱이 되고 분모는 x 6제곱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니은은 참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디귿 같은 경우는 3x 제곱을 세제곱을 한 거죠. 그러면 3의 세제곱 곱하기 x의 2 곱하기 3이 돼서 즉 27x의 6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미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x 세제곱 나누기 x 나누기 x 제곱이죠. 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보면 자, 요거 먼저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x세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x제곱을 그대로 써주면 x제곱 나누기 x제곱 자, 똑같은 걸 똑같은 걸로 나누면 뭐가 된다? 그렇습니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리을도 참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요? 그렇습니다. 4번인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그렇죠. 나누기를 바르게 계산한 것은 물어봤어요. 자, 일단은 이제 이런 계산은 나누기이기 때문에 자, 숫자와 문자를 좀 구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편합니다. 따라서 3 나누기
2분의 3을 먼저 생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자 여기 보면은 a 세제곱에서 a 제곱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3-2제곱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b 제곱에서 b를 나눠주는 거니까 그렇죠. b 제곱에서 1을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 곱하기 3분의 2에 a, b 따라서 2ab가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계산을 하였을 때 x제곱의 계수와 상수항의 합을 물어봤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다항식의 연산, 즉 정리를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x 세제곱 분배를 해주면 플러스 4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x에 관한 2차식 그리고 7x와 마이너스 3x는 계산을 해주면 4x가 되고 상수항은 플러스 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뭐다? 그렇죠. 마이너스 5고 상수항은 뭐다? 5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 정답은 0이 되겠네요.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x 이퀄 2를 해로 갖는 1차 부등식을 물어봤어요. 자, 1번부터 풀어보면요. 좌변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우변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3x는 0 이상이 되고 x는 0 이하가 되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는 뭐예요? 2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우변에 있는 문자 마이너스 x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이렇게 되겠고 x는 2분의 5보다 크다가 되죠. 역시 뭐예요? 요 범위에는 2가 있지 않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3번도 문자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3x는 3보다 작다. x는 1보다 작다가 돼서 이 범위 안에도 2는 없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문자 좌변으로, 상수 우변으로.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쉽게도 그렇죠. 2는 포함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럼 5번을 보면 어떨까요? 문자를 좌변 이항시키면 어이고 3 이하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x 이퀄 2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b보다 작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현재 주어진 건 a가 b보다 작다란 얘기죠. 그럼 1번부터 보면은 자,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2분의 1, 2분의 b가 되고 2분의 1이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뭐야? 1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을 보면요. 자 원래 주어식이 a는 b보다 작다인데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2, 즉 음수를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부등호방이 반대로 바뀌어야죠. 따라서 2번도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요. 3번은 원래 있던 식이 이제 이 식인데 양변에 3을 뺀 거죠. 따라서 여기도 3을 빼주고 여기도 3을 빼주면 부등호방은 그렇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죠. 따라서 3번도 틀린 거고요. 다음 이어서 4번을 보면요. 자, 원래 있던 식이 요건데 자, 얘는 조금 복잡하네요. 자, 2a 빼기 3, 2b 빼기 3이죠. 그럼 제일 먼저 뭘 한다? 그렇습니다. 양변에 2를 곱해주세요. 부등호방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3을 빼주세요. 역시 부등호방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5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있던 부등호형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얘도 비슷하죠? 마이너스 2분의 2 플러스 b, 마이너스 2b 플러스 100. 따라서 뭐부터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먼저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부등호방 당연히 변하겠죠. 그 다음에 양변에 100을 더합니다. 양변에 100을 더합니다. 그러면 역시 부등호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5번도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1차 부등식인 것을 물어봤어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문자 x가 없죠. 따라서 얘는 1차 부등식이 될 수가 없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식을 정리를 좀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x는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뭐다? 그렇습니다. 1차 부등식이 돼서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좌변이 1차식이긴 한데 부등호가 아닌 등호가 있죠. 그럼 얘는 뭐다? 그렇습니다. 1차 방정식이다. 그리고 4번을 보면요. 자, 전개를 좀 해줄까요? x제곱 더하기 3x 그리고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그렇습니다. 부등식이긴 한데 얘는 몇 차 부등식이다? 그렇습니다. 이 녀석 때문에 2차 부등식이 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5번 주의해야 되는데요. 자, 5번 한번 문자는 좌변으로 그렇죠. 그리고 상수는 우변으로 보내주면 이러한 식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항상 식을 문제 주어진 상태로 보지 말고 선생님이 2번에서 한 것처럼 문자는 좌변, 상수는 우변으로 항상 정리를 하고 나서 판단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5번은 뭐예요? 문자가 사라졌죠. 따라서 1차 부등식이 아닌 거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었을 때 그림과 같이 나타나는 1차 부등식을 물어봤어요. 일단은 그림을 잘 보면은요, 요거를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어때요? 마이너스 4 이상인 모든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이상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1번부터 풀이를 해보면 자, 1번에 주어진 부등식을 2로 나눠주면 4 이상이 돼서 그렇죠. 얘는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번은 어떻습니까? 2로 나눠주면 4보다 작다. 역시 안 되고요. 3번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 이상. 아하,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4번도 마저 풀어본다면 자,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 이하가 되고요. 5번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4 미만이 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같이 볼게요. 분수 125분의 1을 10의 n제곱분의 a꼴로 고칠 때 자연수 an에 대해서 a 더하기 n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125를 소인수 분해해주면 5의 세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분자 분모에 그렇습니다. 2의 세제곱을 똑같이 곱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도법칙에 의해서 10의 세제곱이 되고 여기는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자, a의 값은 뭐가 된다? 8이 되고 n의 값은 3이 돼서 문제에서 물어본 a 플러스 n의 최소값은 1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3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50번째 수를 물어봤어요. 이런 유형은 직접 나누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나눠주면 자, 26이죠. 그 다음에 39죠. 그 다음에 0이 나오고요. 한 번 더 가면은 7이 되겠죠. 그래서 91이 되는 거야. 그리고 9가 나오고요. 그러면 6이 돼서 78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12가 나오죠. 그리고 0이 하나 더 나오고요. 그러면 9가 되겠죠. 그래서 117이 되나요? 따라서 이제부터 다시 3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또 처음에 나왔던 요 2가 반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13분의 3을 순환마디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면 0.230769 해서 땡땡 찍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순환마디의 길이가 6이기 때문에 자, 지금 50번째 수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50을 6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8, 6에 48이 돼서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중요한 포인트. 나머지가 2면은 뭐예요? 앞에서부터 두 번째인 요 3이 바로 50번째 해당되는 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순환소수 x 이꼴 0.15 땡을 분수로 나타낼 때 가장 적당한 식을 물어봤어요. 자, x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된다? 1, 5, 5, 5, 5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순환소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주어진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 이제 여기를 봐주세요. 자, 순환 마디가 지금 5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순환 마디가 시작하기 직전, 그렇죠. 여기서 두 번째로 끊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변에 100을 곱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15.555 하면서 계속 진행이 되겠고, 자, 그리고 5 바로 앞에, 자, 1 다음에 끊어준다면 10을 곱해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1.555 해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한다? 그렇습니다. 변변 빼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100x 빼기 10x가 되고, 그렇습니다. 소수점 뒤 5가 다 지워지게 되고 15 빼기 1이 돼서 1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90x는 14가 되고, 따라서 x는 90분의 14 약분을 해주면 45분의 7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그렇죠, 이용하게 되는 식은 뭐다? 맞습니다. 100x 빼기 10x가 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저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될 때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은 문제를 보면 그렇죠? 108분의 21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하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할 점, 기하분수로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를 3으로 나눠주면 36분의 7이 되고요. 그리고 36을 소인수 분해하면 그렇습니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어떠한 게 제거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이는 3의 제곱이 그렇죠, 제거가 돼야겠구나. 따라서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분의 7에 자, x를 곱하는 건데, 그러면 가장 작은 이 x는 뭐가 되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3의 제곱이 되는 게 좋겠죠. 따라서 자, 가장 작은 자연수 x는 뭐다? 그렇습니다. 9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뭐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기하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는데 도라는 이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입니다. 자, 분모를 잘못 보아서 답이 4.27 땡땡 이렇게 되었고, 애몽이는 문자를 잘못 보아서 답이 2.39 땡땡이 되었다. 이 분수를 순환소수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자, 일단은 볼게요. 4.27 이 녀석을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외우고 있죠, 다들. 99분의 427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래서 99분의 뭐가 된다? 그렇습니다. 42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 기약분수라는 말이 있죠. 기약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냈다고 했기 때문에 자,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9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9로 나눠주면 11분의 47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도라는 분모를 잘못 보았기 때문에 뭐는 제대로 보았다? 그렇죠. 분자, 즉 47은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보면 지금 애몽이 같은 경우는 분자를 잘못 보아 답이 2.39 땡땡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분수로 바꿔주면 99분의 239 빼기 2가 돼서 99분의 137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하분수로 나타내주면요, 분자 분모를 그렇습니다. 3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얘는. 그래서 33분의 79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애몽이 같은 경우는 분자를 잘못 보았기 때문에 분모는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 두 가지를 합쳐주면 그렇죠, 내가 원하는 분수는 바로 33분의 47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3을 곱해주면 99분의 47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47 곱하기 3을 해주면 14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99분의 그렇죠. 142 빼기 1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역으로 이제 소수를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1.42 땡땡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식은? 이라고 물어봤죠. 자, 그럼 일단은 네모칸을 두고요. 나누기를 이제 곱하기로 바꿔주면 역수로 들어가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넣어주고 그리고 이 부분을 전개를 해주세요. 전개를 해줘서 분자에다 넣어주면 36에 x제곱에 y에 6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9xy 6제곱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좀 정리를 해주면 상수는 그렇죠. 마이너스 18로 올라가겠고 x는 분모의 x가 남겠고 y 5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모칸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역수를 양변에 곱해주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18 y 5제곱분의 x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남고요. 얘는 y가 남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가 2개고 x제곱 y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그렇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어떤 식에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빼야 할 것을 잘못해서 더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떠한 식을 이제 네모라고 한다면은 자, 이 녀석을 더한 거죠. 그랬더니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그쵸? 요 부분을 이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네모는 뭐가 된다? 어떤 식은?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2에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 돼서 동료한끼리 계산을 해주면 그렇죠. 6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어떤 식이 아니고 바르게 계산한 식을 물어봤죠. 따라서 바르게 계산한 식은 뭐예요? 원래 식인 6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3에서 뭐를 빼야 된다?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럼 6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3에 5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11x제곱에 6x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 그렇습니다. 5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각 과정에서 이용된 부등식의 성질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은 가 부분을 보면은 원래 있던 부등식에서 넘어가면서 그렇죠. 좌변에 있는 5가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양변에 무엇을 취했다? 그렇습니다. 5를 빼줬다. 그렇죠? 5를 빼서 부등호의 방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1번을 보면 부등식 양변에 5를 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자, 뭐가 틀렸죠? 그렇습니다. 바뀌지 않는다죠. 그렇죠?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번의 가를 보면 부등식 양변에 5를 더하면 여기서 아예 틀렸죠. 더한 게 아니고 뭐야? 빼면이죠. 빼면. 그리고 나서 이제 나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 거죠.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그렇죠. 곱한 게 아닙니다. 나누면이에요. 자, 그리고 3번도 보면은 부등식의 양변에 2를 더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은 부등식의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맞습니다. 바로 뭐가 정답이다? 그렇죠.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x에 대한 1차 부등식의 해가 x는 2보다 크다 할 때 a의 값을 물어봤죠. 일단은 좌변을 전개를 해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a가 되고 자, 1을 우변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5에
a-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해가 x는 2보다 크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식이 이제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5를 곱해주면 자 a의 값은 뭐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9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볼게요. 5월드 입장료가 12,000원이다. 25명 이상 단체 입장 시에는 1인당 입장료를 원래 금액의 20%를 할인해 준다고 하네요. 자, 25명 미만의 학생이 입장하려고 할 때 입장 학생이 최소한 몇 명 이상이면 25명의 단체 입장권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은 비교 대상은 두 가지죠. X명이 입장하는 경우에요. 근데 이제 이 X의 값은 당연히 25명보다 적겠죠. 그리고 두 번째 비교 대상은 바로 25명이 입장한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명보다 적은 X명이 입장을 한다면 금액은 개인당 12,000원씩 해서 곱하기 X를 해주면 총 입장권의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25명이 입장을 한다면 자 12,000원에서 25명을 곱하고요. 여기서 20% 할인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곱하기 100분의 80을 해주면 되는 거죠. 실제 금액은.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죠? 25명의 단체 입장권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금액에서 유리한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더 금액이 적어지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는 요 1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양변의 식을 보니까 양변을 12,000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4가 되고 또 나누면 20이 되죠. 따라서 x는 뭐예요? 20명 이상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최소한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최소한 몇 명? 그렇습니다. 21명이면 단체권, 25명인 단체권을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같이 볼게요. 두께가 A인 신문지를 반으로 접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하자 5번 접었을 때 신문지의 두께를 A를 사용하여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한 번 접으면 그쵸? 두께가 2배가 되니까 2A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 접으면 2A 상태에서 또 2배가 되니까 4A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을 던지면 그렇죠. 두 번 접은 상태인 4A에서 또 2배가 되니까 8A가 되고요. 네 번을 던지면 그렇죠. 8A에서 2배가 돼서 16A가 되고 자, 5번 접으면 그렇죠. 16A에서 2배가 되니까 32A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AE, BE, BF, CF, CG, DG의 B가 다 3대2일 때 색칠한 삼각형 여기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BFG가 아니고 자 B를 E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EFG의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3대2로 내분을 하기 때문에 먼저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있네요. 지금 여기 보면 BF 대 CF가 3대2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 길이는 3A가 될 거고 여기는 2A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죠? 그리고 이제 CG 대 GD도 3대 2가 되는 거니까요. 실제 CG의 길이는 뭐가 된다? 그렇습니다. 10B에다가 5분의 3을 곱한 6B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길이는 그렇습니다. 4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알 수가 있겠죠. 여기도 3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요 길이는 뭐가 된다? 그렇습니다. 6B가 되고 요 길이는 그렇습니다. 4B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일단은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여기 ABCD 넓이가 보이죠? 여기에서 하얀색 부분, 그렇죠?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의 넓이를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은 전체 넓이, 직사각형 ABCD의 넓이는 어렵지 않죠. 가로의 길이가 5A고 세로의 길이가 10B니까 50A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편의상 선생님이 여기 AEGD, 그렇죠? 사다리꼴의 넓이를 P라고 두고 BEF를
Q라고 두고 여기를 R이라고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P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높이, 자 여기는 이제 5A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5A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5B 곱하기 5A가 돼서 여기는 25AB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에 Q 부분의 넓이를 보면, 자 2분의 1 곱하기 3A 곱하기 4B가 되겠죠. 그러면 2B가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6A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6B가 돼서 6AB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0AB에서 자 25AB 플러스 6AB 플러스 6AB를 빼주면 된다. 따라서 요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 뭐가 나오죠? 앞에 건 50AB고 12를 더해주니까 그렇죠? 37AB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3AB가 돼서요.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2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에서 상수 AB의 합을 물어봤죠. 자, 일단은 요 부분부터 우리가 계산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 y 빼기 6xy제곱을 나눠주면 그렇죠. 들어가게 되고, 자, 요렇게 두 개를 먼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는 소구가 되고요. 그쵸? 3분의 x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 또 따로 계산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2의 y가 되겠네요. 그리고 분모는 1이 남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3분의 x 빼기 2y로 정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맨 앞에 있는 식과 같이 정리를 해주면 플러스 x에 자, 마이너스죠. 따라서 분배를 먼저 해버릴게요. 2y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식을 그냥 15로 통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3을 곱해주고요. 얘는 5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30y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분자에서 동료한끼리 계산을 해주면 12x, 15x 빼기 5x 그러면 22x가 되겠죠. 그 다음에 y끼리 하면 27y가 되겠네요. 따라서 15분의 22x 더하기 15분의 27y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따라서 문제에서 자, 요게 a가 되는 거고 요게 b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a 더하기 b를 물어봤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15분의 49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여러 가지 길이를 만든다. 이때 네 번째 길이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며 자, 첫 번째 길이는 1이고요. 두 번째 길이는 첫 번째 길이에서 첫 번째 길이의 3분의 1을 뺀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길이 1에서 첫 번째 길이의 3분의 1을 빼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고, 세 번째 길이는 두 번째 길이에서 두 번째 길이의 4분의 1을 더한다. 그럼 두 번째 길이에서 두 번째 길이의 4분의 1을 더하는 거죠. 2가 되고 3분의 2 더하기 6분의 1이 돼서 그렇죠? 6으로 통분을 해주면 6분의 5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번째 길이는 세 번째 길이에서 세 번째 길이의 3분의 1을 뺀다. 그럼 세 번째 길이에서 세 번째 길이의 3분의 1을 뺀다는 얘기죠. 따라서 6분의 5 마이너스 18분의 5가 되고요. 자, 18로 통분을 해주면 15 빼기 5가 돼서 18분의 10이 되겠죠. 따라서 9분의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거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0.5 땡이 된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2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상수 a를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를 물어봤어요. 일단 주어진 부등식에 x가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항시키고요. 상수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에 x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고요.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0, 1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마이너스 3 플러스 a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음의 정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잡으려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의 위치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 잡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자, 이 녀석을 마이너스 3 플러스 a로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크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면은 요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건 뭐 상관이 없죠. 왼쪽으로 가서 여기 딱 마이너스 1 위에 얹혀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3 플러스 a 값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도 보면은 자, 어때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a의 값을 잡아주면 자,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3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a는 2 이상이 되는 거고 최소의 자연수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정수 A, B, C, D에 관한 대소관계로 항상 옳은 것은 자, 일단 5개의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눈에 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자, A는 B보다 작고요. 동시에 AC는 BC보다 크다가 돼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식에서 이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곱하기 뭘 해줘야 돼요? 양변에? 그렇죠. C를 해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죠. 따라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뭐예요? C의 값이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 조건을 볼게요. BC의 값이 지금 음수라고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C가 현재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B의 값은 양수라는 걸 또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5번째 조건을 또 갖고 와서 보면은 자, 지금 C분의 D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자, 근데 현재 C가 뭐예요? 역시 마이너스죠. 그러면 D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음수가 돼야 어쨌든 양수가 돼서 1보다 커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B, C, D는 알겠는데 이제 A 같은 경우는 자, 지금 A가 B보다 작죠. 근데 B가 양수예요. 그럼 A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 네 번째 조건을 보면 자, 얘를 이항을 시켜주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C가 현재 뭐예요? 그렇습니다. 음수죠. 그러니까 C가 음수인데 C보다 크다는 A는 또 역시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A의 부호는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구한 요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보기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1번, 2번, 3번처럼 A가 포함되어 있는 식은 판단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하지만 4번을 한번 볼까요? B 곱하기 D가 음수라고 돼 있죠. 자, 현재 B는 뭐예요? 양수고 D는 음수니까 B 곱하기 D는 음수가 된다. 그렇죠. 4번은 참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도 C 곱하기 D. 자, C 곱하기 D. C도 음수고 D도 음수기 때문에 곱한 건 양수가 돼서 5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2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6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80보다 작은 자연수 n에 대해서 분수 n분의 180을 소수로 나타내면 2와 3 사이의 순환소수로만 나타내어지고요. 그리고 분수 70분의 n을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소수로만 나타내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 그렇죠? n분의 180의 범위가 2와 3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n을 곱해주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요걸 풀어주면 n은, 그렇죠, 90보다 작은 게 되는 거고, 요걸 풀어주면 n은 60보다 큰 게 돼서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n의 범위는 60과 90 사이의 자연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 n분의 180을 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80을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n으로 나눈 게 뭐가 된다? 그렇습니다. 순환소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구하기보다는, 자, 지금 60부터 90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90에서 60을 빼고 1을 빼주면 29개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29개 중에서 순환소수가 아닌 녀석들을 빼줄 거예요. 자, 순환소수가 아니라는 건 뭐죠? 바로? 그러니까는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순환소수가 아니란 얘기는 유한소수라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유한소수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요 n의 소인수로서 2랑 5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자, 분자에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3의 제곱이 있으니까 요 n이 3 또는 3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도 약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를 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n은 지금 다 60보다 크고 90보다 작은 자연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순환소수를 만족시키는 걸 직접 구하기보다는 이제 그 반대인 경우인 유한소수를 만족시키는 경우를 구하는 게 좀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능한 n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만약에 소인수로 3이 하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범위가 60과 90 사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볼 수 있다? 바로 5의 제곱을 추가로 인수로 갖게 되면 그렇습니다. 75가 돼서 어때요? 60과 90 사이에 있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유한소수가 되게 하는 n의 값을 찾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3이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어쨌든 9의 배수가 되는 거고 60과 90 사이에 있으려면, 그렇죠, 2의 세제곱이 있으면 되죠. 98에 72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를 찾았죠. 그 다음에 3이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3이 2개만 있잖아요. 따라서 3은 최대 2개까지 인수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3을 인수로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2랑 5만을 인수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범위는 또 역시 뭐예요? 60과 90 사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로만 이루어진 가장 만만한 거 뭐예요? 2의 6제곱 얼마죠? 64죠. 그래서 원하는 범위인 60과 90 사이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그렇죠, 2의 4제곱에다가 5를 곱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4개의 유한소수로 만들 수 있는 n의 값을 찾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총 29개 중에서 일단 4개를 빼주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70분의 n을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소수가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70분의 n 같은 경우는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2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n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이 순환소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가 분모에 있는 이 소인수 7이 꼭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n은 절대 뭐가 돼서는 안 된다? 7의 배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7의 배수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7의 배수인 n은
60과 90 사이에 어떠한 녀석이 가능할까? 자, 63 가능할 거고요. 70 가능할 거고요. 77 가능할 거고 84까지 가능하겠죠. 따라서 여기서도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랑 여기서 구한 네 가지랑 겹치는 건 없죠. 따라서 우리가 위에 구했던 네 개를 뺀 거에서 추가로 네 개를 더 빼주면 된다 이 얘기죠.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된다? 그렇습니다. 21이 돼서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